네, 지금 인도가 없어가지고 옆에 화단으로 걷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굉장히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 좀 위험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있나 모르겠네 이거.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뜨거.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동성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지금 김해로 갈 건데요. 김해면 제가 사는 곳이 김해인데 사실 여기서 좀 먼 안쪽 골짜기 동네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 20만 킬로 넘게 뛴 그랜저를 출고했었던 그곳입니다. 캡티바를 보러 갈 겁니다. 이번에 캡티바. 네, 아침 햇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온도 뭐 적당하고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김해로 가다가 김해 어디 시내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다시 가야 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21번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게 김해 보건소? 김해 보건소 여기서 내릴 겁니다. 여기는 김해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정류장입니다. 여기서 72번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할 텐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공단 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타야 되는 72번 버스는 도착 예정이 안 뜹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1번 버스를 타고 목적지 인근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다. 버스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기 뭐 공원 묘지 입구라고 하는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는 정류장에 내린 게 아니고 샛길로 이렇게 버스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 입구에 내렸습니다. 버스 종점 바로 직전 정거장이네요. 근데 여기서 저기 산이 보이시죠? 저기 보이는 저 산 능선 뒤에 그 매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그 매장인데요. 굉장히 골짜기 생림이라고 하는 공원묘지 정류소입니다. 생림이라고 하는 김해 골짜기 공단 지역이 있는데 거기 위치한 매매 단지입니다. 일단 오늘 볼 차는 쉐보레 캡티바 2013년형입니다. 가격이 주행거리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뭐 길이 없어. 인도가 없나?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본의 아니게 화단을 넘나들게 되네요. 여기서 1.9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뭐 얘기를 이어가면 오늘 볼 차는 2013년도 출고된 쉐보레 캡티바 LT 트림입니다. LT 맞나? 볼게요. 2015년이다. 2015년 LT 트림. 연식도 좋죠. 전화고는. 아니, 여기까지 지금 걸어와서 힐러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도가 지금 인도가 없어가지고 옆에 화단으로 걷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굉장히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 좀 위험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있나 모르겠네 이거. 미치겠다 진짜. 네, 이거 뭐 사람 걸어가는 인도는 끊어놓긴 했네요. 이거 뭐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지금 제법 많이 걸어왔습니다. 땀난다. 땀나. 옷 벗어야 되겠다. 아우. 날씨가 추운 겨울인데 이렇게 또 걸으니까 땀나네. 운동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입니다. 한 1.5km 더 가야 된다. 우리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한 교통수단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간판이 보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 500m, 700m 이상 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와씨 너무 위험한데 이거. 입이 얼었다. 네, 이제 이쪽 넘어가면 김해시 생림이라고 하는 곳이고 저기 보이는 저쪽 골짜기는 이제 저 넘어가면 밀양이 나오죠. 굉장히 골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림이라고 하는 이 고개를 넘어가면 사실 김해가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멀어.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진짜 덥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인근에 이제 공장 지역들이 많이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 생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보시면은 공장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 산세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가면 이 밀양이 나와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뭐 경치 구경할 때가 아니고 얼른 차를 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차를 한번 먼저 보고 판매자분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조금 편합니다. 여러모로. 4층까지 갔다가 그냥 내려왔네. 잘 못 와가지고. 차가 여기 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그냥 오면 좀 시동도 걸어놓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뭐 어떤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기 있다. 여기 있네요. 2대, 3대. 이게 아마 렌트 이력이 있는 차들이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보자.
오늘 우리가 본 게 몇 번이지? 일단 좀 대략적인 거 한번 확인하고 판매자분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첫인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첫인상. 일단은 첫인상은 그런데 좀 긁혀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짐을 트렁크 리드 부분이 굉장히 여기 이거 모양으로 썼구나. 여기도 깨져 있고 그다음에 저기 좀 부식이 있고 좀 애매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차는 업무용으로 명확히 업무용으로 썼는데 이 차들도 그렇구나. 차 가격이 싼 대신에 이런 기스들이 있네요. 상호는 없어요. 맛이. 일단 차를 업무용으로 쓴 차가 되게 저는 회사에서 뽑아가지고 굉장히 애매하네. 대신에 이제 가격이 싼데 그런 데서 좀 지켜 있고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무래도 오일량이 적은 것 같죠. 오일량이. 이 차는 엔진룸을 보니까 안 되겠네요. 너무 지저분하다. 네, 일단 차는 봤는데 추천드릴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가야죠. 일단 차가 명확하게 회사차 업무용차로 쓴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차를 사실 자가용 목적으로 차를
구매해라 라고는 못하겠고요. 딱 보니까 장기 렌트 딱 4년 차에 반납하고 반납된 차인데 명확히 그냥 내 차 아니니까 막 굴리는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좀 약간 막 탔다는 건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뭐 문제가 있다 뭐 이 정도는 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차가 아닌 건 아닌 건데 집에 가는 게 걱정이네요. 복귀하는 길은 오는 길에 역순입니다. 다시 이 길로 걸어가야죠. 버스가 없다. 버스가 없어. 이쪽 길이 아니구나. 하수 배수로구나. 배수로. 네, 이제 복귀하는 길인데 이 가방이 정말 무겁습니다. 여기 공원묘지 입구라고 하는 이 정류장은 왠지 버스들이 빨리빨리 올 듯한 버스들이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동성입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갔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늦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버스 타려면 시간이 1시간 남았기 때문에 체육관까지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맨손으로 홈 트레이닝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스가 8시 20분에 첫 차가 있거든요. 용인 신갈까지 바로 가는 차가 있고 그 용인 신갈 정류소에서 내리면 그 차고지가 1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걸어가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운동하고 버스 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숨 자면 되겠죠. 한 4시간 걸리니까. 네,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적당히 운동을 마치고 지금 8시 10분 버스 10분 남았네요. 살살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용인까지 가겠습니다. 네, 버스 출발 3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왔다. 뛰어왔더니 덥네요. 여기서 용인 신갈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내려서 뵙겠습니다. 네, 이제 버스 내렸습니다. 비가 오네요. 여기서 1.몇 킬로 걸어가야 되는데 밑에 지방에도 비가 온다고 하던데 여기도 비가 내리는군요. 저 길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쭉 가면 오토호브라고 하는 정말 커다란 단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차를 봐야 됩니다. 저 단지가 차를 보는데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좀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외부로 시운전 안 되고 또 저번에는 리프트 점검도 협조를 안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일단 뭐 최대한 요구를 해보고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길 건너서 저쪽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가 약간 얼어가지고 약간 진눈개비 형식으로 내리네요. 부산을 살려고 했는데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근처에. 네, 이제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오토허브입니다. 여기서 한 500m 걸어가면 되겠군요. 네, 이제 다 왔습니다. 휴, 그래도 여기는 수원 신갈 IC 근처라서 접근성은 좋은 것 같아요. 춥다. 옷도 젖어가고 있고.
아, 여기 규모가 굉장히 크긴 큽니다. 일단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지상 4층부터 지하 4층까지 있습니다. 상품전 시장은 지하 1, 2, 3, 4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가 1층으로 오라고 하시니까 네. 차가 너무 많네요. 그리고 실내 매장이라서 차들이 좀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실내 매장의 장점일 텐데 이렇게 좀 대규모의 단지들은 아무래도 부대 비용이 비싸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 차가 없어. 네, 도착을 했고 차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잠깐 내려놓고 살펴보겠습니다. 특이하네. 리프트 다 보이네. 디퍼런셜 괜찮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건 매뉴얼인가? 뭐야? 루프 무슨 커버 같은 거 같은데? 무슨 루프 구성품? 이게 루프 주머니라고 합니다. 루프 가방. 여기 플라스틱 루프. 여기. 그리고 이런 공구들이 있고. 네, 소리의 흔적은 없고.
키 더 괜찮고 냉각수. 뭐 라지에이트 팬이 녹는 고질병이 있다는데, 와, 굉장히 협소하네요. 라지에이트 팬이 녹아 있는 흔적은 없습니다. 괜찮거든요, 지금은. 예, 특별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일단 이 차는 그래도 비교적 보기가 편한 게 차고가 높아가지고 굳이 리프트를 안 떠봐도 될 것 같아요. 기름 비치는 거는 이게 또 전화가 와. 아이고. 조인트 괜찮고. 자. 오케이. 눈이 안 보여요. 오케이. 눈이 없고. 손에 안 들어간다. 보면 눈이 없어요. 확인해달라 해서 제가 리프트 안 떠봐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는데, 그래 다행히 다 보여서 나가야 되겠다. 이북 여는 열쇠인데 이거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있네요. 이 열 공간은 이게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가 딱 맞냐면, 기아 자동차의 소울 있지 않습니까? 소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루프가 높아서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저기 이제 키가 꽂히는, 여기가 키가 꽂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막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 생각보다 공간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차 상태는 신차 상태 그대로입니다. 다행히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우야 071 개그맨. 올해도 잘 살아왔거든요. 아우 잘 살아. 여러분이 에어컨 잘 모두 나오네. 올해의 인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열쇠는 없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신이 부릅니다. 본능적으로 허우야. 홈 버튼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굉장히 독특하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허접하게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계기판은 중간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LCD가 크고 양쪽에 이제 원형 클러스터가 보기 좋게 있는데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요. 그러면 인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태면. 특별한 건 없어요. 깨끗하고. 시트 조절되나? 조절까지는 안 되는구나.
스마트 키가 있고, 출발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시운전도 안에서 할 수 있고 밖으로 나오려면은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주유점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목적지는 아산입니다. 목적을 끝에 출고를 합니다. 이제 고객님께 안전하게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출고할 때가 가장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정신도 없고 산만하고 그렇거든요. 이 차는 2018년 보자 언제 출고된 차지? 신차입니다. 그러니까 8,800km 밖에 안 탔어요. 8,800km 밖에 안 탄 신차고, 보자. 이 차가, 네, 2018년, 등록이 2019년 1월 17일 날 등록한 올해, 그러니까 올해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8,000km 탄 완전 무사고, 예, 신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피아트 크라이슬러에서 출시된 지프란 브랜드로 출시된 레니게이드 차량이고요. 좀 약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그렇게 막 친숙하지 않은 차량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차는 170마력의 약토크 30 보자. 한번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싱글 터보 2000cc 디젤 엔진이고 최고 출력은 170마력, 토크는 35.7kgm, 연비는 11.8.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군요. 차량 전장은 4240mm, 그리고 폭은 1805mm, 그 다음에 전고는 1700, 축권은 휠베이스는 2570입니다. 공차 중량은 1665, 타이어는 돌두로 58인치가 장착되어 있고, 미션은 8단 자동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그런 2.0 디젤 엔진의 출력 스펙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공간감은 넓은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좁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리고 특히 이 차의 장점은 이 조향 감각이, 예전에 제가 이 차를 몇 번 타봤었거든요. 굉장히 조향 감각이 좋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지프 하면 이제 미국 차를 생각하면서 그 미국 차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는데, 이 차는 피아트에서 나온 500X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그냥 유럽 차량입니다. 브랜드는 지프지만 전형적인 유럽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유럽 태생의 그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열 공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공간 감각을 가졌고요. 일단 셋업해서 출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정신이 없네요. 일단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70km입니다. 아산으로 갈 거고요. 이 차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디젤 엔진의 느낌이지만, 뭐야 이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차가 좀 약간 네모 반듯 해가지고 뭔가 첫인상이 좀 뭐랄까요? 약 500m 전방에서 좀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좀 독특합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일반적인 약 300m 전방에서 승용차의 느낌이 아니고,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좀 독특한데, 그런데 주행 감각이 생각보다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줍니다. 어쩌로 가야 되지? 주행 감각이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시끄럽거나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차 생각보다 좋은데? 오른쪽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차 생각보다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신형으로 오면서 톨게이트입니다. 신형으로 오면서 이런 디스플레이,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거든요. 라디오도 잘 나오고, 궁금증 많은 분자가 당연히 이제 터치도 잘 되고요. 질문하는 그 시간 다음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비게이션, 뭐 컨트롤, 열선도 여기서 컨트롤하는군요. 시대 뭐 그런 부분에서 폰 연결도 되고, 그런 점에서 공조기도 여기서 되는군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미디어, 블루투스. 예, 이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몇 인치, 한 8인치가 더 돼 보여요. 한 9인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 오토 공조기가 있고, 뭐 특별한 옵션은 없지만 올휠 드라이브고, 오토 공조기이고, 전자식 파킹, 그 다음에 아이들 스탑 있고, 오토 라이트 컨트롤, HID 램프. 이 차가 신차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천 얼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 실구매가 아마 3천만 원 중후반 될 건데, 차는 그 정도 주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차는. 네. 차는 좋아요. 단지 좀 약간 이제 제가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그 엔진룸이 굉장히 협소해서 라디에이터 그릴과 엔진이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쿨링에는 그렇게 유리한 이런 구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잠시 후 그래도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주행 성능이 막 높아가지고 막 불안하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야도 좋고, 다만 A필러가 굉장히 두터워가지고 A필러 나중에 가셔야 되겠네. A필러 사각이 조금 보인다는 점.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그런 점은 뭐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성능은 굉장히 경쾌하고 좋습니다. 전형적인 유럽차의 주행 감각을 보입니다. 굉장히 경쾌해요. 차가 좋다. 네, 좋습니다. 드라이빙 포지션도 그 텔레스코픽도 이 움직이는 범주가 굉장히 넓고, 시트도 많이 내려가요. 제가 지금 다 내리진 않았지만 시트도 많이 내려가고.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네, 원터치 3강냉이 시그널 스위치가 되고요. 약 1km 전방에 시속 110km 구간입니다. 기름 넣고 가야 되는데. 여기 기흥역에서 왔고요. 이거 조향 감각이 굉장히 좋네. 안녕하세요. 기름 넣고 가야 되는데 안전운전하세요. 굉장히 차들이 많네. 녹화를 시작합니다. 운행 녹화 모드. 와, 이거 뭐야? 다음 휴게소까지 가겠습니다. 아니다, 여기. 오케이. 와우, 좋았어. 이 기름값 싸서 있구나, 차들이.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네. 이 차가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완전 상남자 차라고. 진짜.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일단 9단 미션? 8단 미션이었나? 이 미션은 무슨 미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변속 충격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변속감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리고 이 타이어 패턴도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약간 V형, 이런 아치형이 서로 교차되는 그런 패턴인데, 생각보다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이제 프레임 바디가 아니고 이제 모노코크 바디인데 차고가 약간 좀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뭐 썩 나쁜 그런 방음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생각보다는 방음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앞유리가 윈드실드가 많이 세워져 있는 차인데도 방음은 좋고, 단 풍절음은 확실히 이렇게 네모난 이런 그 사이드 미러나 이런 창 A 필러나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는 좀 들리는 편이고, 전반적인 방음 수준은 좋은 편입니다. 그 풍절음 외에는요. 아무래도 공기역학적인 부분에는 이 모양새가 한계가 있겠죠. 뭐 그렇고, 그 외에 뭐 주행 성능은 제법 훌륭합니다. 차고가 전고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깔려 있는 느낌도 있고, 또 이 직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좋고, 휠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뭐 출력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출력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멀티젯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이밍 되어 있는 이 엔진은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니까 피아트사의 엔진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2.4리터 엔진은 크라이슬러에서 쓰이는 2.4리터, 그 2.4리터 엔진이 그 현대 세타야 계열이었나?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독특하지만 주행 감각은 좋다. 또 승차감도 좋아요.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이 지붕도 막 이렇게 띄어가지고 막 다닐 수 있고 한 거 보니까 이 지프라는 이 브랜드에 걸맞게 이 아웃도어 레포츠 혹은 스포츠 혹은 드라이빙 이런 활동에 어울리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륜구동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이 차는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온로드를 위주로 한 약간 세미 오프로드 정도의 주행에 포지셔닝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아트 500X하고 플랫폼을 같이 쓴다고 하는데 그 차도 좀 타본 적은 없는데 이제 주행을 해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의 주행 질감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뭐 워낙 지프도 그렇고 피아트도 그렇고 워낙 약간 마이너한 브랜드라서 그런지 우리 고객님도 약간 마이너한 감성을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원래는 캡티바를 차를 알아보다가 캡티바를 타고 나서 이제 콜로라도를 구매를 향후 3, 4년 뒤에 구매를 예정하셨다가 이 차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뭐 사실상 신차라고 볼 수 있죠. 뭐 이 정도면 신차죠. 신차고.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 신차가 약 500m 대비 그래도 많이 빠져있는 금액으로 구매를 하셨으니까 합리적인 구매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는 많이 안 들어오고요. 500m 전방에서 오른쪽 또 도로입니다. 의외로 이런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이런 헤드 유닛 미디어는 꽤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 같고, 해상도도 높고 밝기도 좋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질도, 스피커 음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사람들이 지프 하면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생각보다 차가 좋아요. 차가 좋고, 그리고 온로드 주행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차도 잘 나가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숙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차가 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좁지 않고, 특히 헤드룸이 확 이렇게 키가 껑충해가지고 헤드룸이 막 광활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개방감도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계기판이나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청량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또렷하고 뭐 이런 부분도 좋고, 후방 카메라가 없는 부분은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이 차의 성격이 뭐
네, 성격을 보면 약 2km 전방에 언뜻 이해 안 가면서 이해가 가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뭐 후방 카메라 같은 거 보지 마, 뭐 이런 느낌. 굉장히 재밌네요. 하지만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그 스티어링도 굉장히 조향감도 아주 정확하고 그 스티어링의 담력이라든지 이런 조향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유럽차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피아트 지금 뭐 PCA,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다음 푸조를 이번에 인수해서 세계 4위 브랜드가 되는데 역시 이제 거대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답게 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무시할 만한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좋습니다. 기본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이제 신차는 4,500만 원 정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할인을 적용하면 3천만 원 중반대에서 구할 수 있는 차거든요. 이 트림은 뭔가 스페셜 트림인데 제가 신차 가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근데 3천만 원 중반대로 구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륜구동이고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이번 휴게소가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네,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솔린도 괜찮을 것 같고 디젤도 뭐 나쁘지 않다. 전방에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이드미러는 아무래도 이 차가 100km 전방에 이 차 성격상 굉장히 크고 시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좋은데요. 차 좋습니다. 네. 약 500m 전방에 시속 100km 그리고 구간입니다. 오늘 리프트를 안 떠봤지만 차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차 확인을 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지상고도 높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제가 옷에 좀 먼지를 묻혔지만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라고 하는 경기도 오산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그러면 안전하게 차를 잘 운전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차가 좀 신기하고 해서 차 좋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레니게이드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구매해도 괜찮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의 주행 느낌과 이런 부분을 보이고 뭐 내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많이 팔리는 차의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AS 부분에서는 확실히 불편하겠죠. 부품 수급이라든지 파손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마이너 브랜드의 그런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고차의 단가율에 반영이 돼 있을 거고 근데 이 차는 뭐 랭글러라든지 사하라 이런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공략하는 차와 달리 굉장히 차가 섬세합니다. 섬세하고 온로드 위주의 차량이라고 바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주행 감각을 가졌고 승용차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아웃도어 레포츠에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큰 차를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예를 들면 캠핑 매니아 분들이 타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지상고도 높고 이 차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험로 주행도 가능하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악천후 예를 들어서 뭐 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이 그래도 뭐 지프 하면 사륜구동이니까 이런 신뢰도 높은 사륜구동 시스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그래서 뭔가 이런 마이너한 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약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 차를 타면서 유지 관리를 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즐길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차는 충분히 좋은 그런 가치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절대 무시받을 만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서 이 급브레이킹을 하면 잭나이프를 한다, 뒷바퀴가 들린다 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은
뭐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안개 지역입니다. 네, 그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물론 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긴다면 그런 상황이 안 생긴다면 좋겠죠. 하지만 뭐 주행 성능 운전해 보니까 충분히 좋고 연비가 좀 약간 좋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점은 풍절음과 연비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 그 다음에 중고차 단가율 이런 부분이 4대 이 차의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 차를 운전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차를 평가절하하기 힘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차만 놓고 봤을 때는 차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구매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약 1km 차량입니다. 네, 여기는 북평택 IC입니다. 와, 여기 뭐 평택은 아무래도 물류의 중심지가 아닌가요? 서쪽 인천항 때문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아까 4,100원입니다. 통행료가 안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말씀을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수원 신갈로 나왔고 그 통행권이 안 나오더라고요. 1km 상간 아니,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런 거 다 전산으로 바로바로 확인 가능한 게 우리나라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차가 녹화를 시작합니다. 경쾌해요. 경쾌해. 그리고 미국 차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완전 전형적인 유럽 차예요. 유럽 차. 근데 이 깜빡이를 조작할 때 이 짝대기 뭐 짝대기가 굉장히 무슨 플라스틱 무슨 가조립 해놓은 듯한 이상한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네.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이 서부 쪽 이 산업도로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산으로 가는 길이고 목적지까지는 20.7. 근데 차가 굉장히 편합니다.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아주 인상적이네요. 지금 세종을 향해 가고 있고 와, 여기 미세먼지가 서쪽이니까 오늘 그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전국에서도 이쪽이 서쪽, 서북부 쪽이죠. 아무래도 굉장히 안 좋군요. 이놈의 중국 진짜 확실히 그 제가 있는 경남보다 이쪽 서북부 이쪽 지역이 공기가 탁합니다. 저희 처남이 대전에 사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밖에서 많이 뛰어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참 보면 참 안타깝고 지금 외기 공기로 해놨는데 목이 칼칼합니다. 지금 차가 운전이 굉장히 편합니다. 운전이 편하다는 거는 차가 뭐 승차감이 좋다, 뭐 조용하다, 진동이 적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차를 뜻대로 움직이는 대로 잘 따라와 줄 때도 운전이 굉장히 안락하고 편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최소한 저는 근데 저뿐 아니라 대부분 분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기본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기본기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따지시는 분이라면 이 차 추천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좀 마이너한 감성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차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고 또 의외로 차 견고하고 특히 승차감도 놓지 않으면서 주행 감각도 좋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도 저희 와이프도 이 차를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차 예쁘다라고 하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옵션을 그렇게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옵션 이 정도면 충분하고 몇몇 가지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됐다, 품질도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3,500만원 신차 기준 3,500만원 중고 기준 이 차 2,000만원
반보다 살짝 넘게 주고 사셨는데 전방에 이 정도면 오케이 구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구매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1km 전방에서 좋은 오른쪽 차를 구입하셨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약 500m 좋은 차를 구입하셨어요. 오른쪽 도로 그런 면에서 좋은 차 구입을 축하드리고, 오늘 덕분에서도 아주 귀한 차를, 물론 앞전에 한 두세 번 타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 부분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는 미국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장 부품들은 진짜 직구하기가 비교적 편합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차는 직구하기가 용이하다, 부품 수급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차의 단점이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3km 남았는데 좋은 차 구입을 축하드리고 잘 인도해드리고 저는 또 복귀하는 길에 잘 마무리를 잘 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남 아산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뭐 거의 새 차죠. 새 차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는 잘 도착했고 이제 고객님 나오신다고 합니다. 차 잘 전해드리고 복귀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산입니다.